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이죠. 5월 초만 해도 밤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온 피해를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지금 6월 들어서면서는 오후 한 3, 4시만 되면은 그 지온을 재보면은 30도가 훌쩍 넘더라고요. 6월인데 벌써부터 이제 기온이 막 30도로 훌쩍 넘어가는 날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고온 피해를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날씨가 70%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날씨가 오락가락 이게 참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게 되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게 병충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방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병충해를 방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아무래도 농약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 농약 내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작용기작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슈퍼 잡초, 슈퍼 박테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슈퍼 잡초는 말 그대로 제초제를 쳐도 죽지 않는 잡초를 말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논에 이제 특정 제초제를 자주 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초제를 한 번만 치면은 풀이 죽었는데 지금은 같은 제초제를 3번, 4번 쳐도 풀이 잘 죽지 않는다. 이런 슈퍼 잡초가 등장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슈퍼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항생제 내성균을 말하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다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감기약 처방을 받아보면은 요즘은 좋은 게, 약국에서 약을 사면은 이제 겉포장지에 무슨 약인지 이름하고 이제 뭐 효능 이런 게 다 써 있잖아요. 꼭 들어가는, 감기약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항생제하고 해열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감기가 사실 죽을 병도 아니고, 사실 굳이 약 안 먹어도 집에서 관리만 잘하면은 한 뭐 며칠 지나면은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우리가 이 감기에조차도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에 항생제가 이제 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나눠가다 보니까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등장했다. 뭐 이런 기사도 사실 찾아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특정 약의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건데요. 농약도 마찬가지로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농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그 농약의 내성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쳐서 죽었던 것들이 뭐 3번, 4번 쳐도 죽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약재별 저항성, 그러니까 내성을 없애기 위해서 2014년부터 농약병에 작용기작 표시 제도라는 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거 작년에 처음 알았거든요. 여러분 농약 사시면은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약은 크게 3가지로 나뉘잖아요. 어떤 뭐 칼라병이나 탐저병 같은 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살균제가 있고, 살균제는 이제 뚜껑이 초록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종 벌레들을 잡을 수 있는 살충제, 이거는 뚜껑이 빨간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풀이나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 요거는 뚜껑이 이제 노란색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농약을 사서 농약병을 딱 보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PLS, 농약 허용물질 강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농약을 사게 되면은 그 설명서를 쭉 봐서 이게 어떤 농작물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쳐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 말고 확인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농약을 사면은 농약병 위에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라고 종류가 큼직하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 가나다라 A, B, C, D 1, 2, 3, 4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작용 기작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해서 교차 살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작용 기작이란 무엇이냐? 인터넷에 뭐 농약 작용 기작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농약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작용 기작표 보면은 엄청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가고. 근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작용 기작은 우리가 벌레나 충을 죽이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벌레를 죽일 적에 걔를 신경마비를 시켜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화불량에 걸리게 해서 굶어 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근육을 마비시켜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용 기작들을 나눠 놓은 거예요. 표로. 그래서 살균제 같은 경우는 그 농약병에 보면은 살균제 써 있고 밑에 가나다라고 표시돼 있어요.
살충제 같은 경우는 살충제 글자 밑에 1, 2, 3, 4 숫자로 쓰여 있고, 제초제 같은 경우는 A, B, C, D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을 해서 똑같은 약을 연속해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번 작용기작에 살충제를 쳤다. 근데 그 살충제를 맞고 벌레들이 전멸하면야 좋겠지만 걔 중에 또 살아남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그 약한테 어떤 저항성을 갖는 놈이 되는 거죠. 근데 걔가 이제 새끼를 까게 되면은 그 새끼는 그 약에 어떤 강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2세대, 그 첫 번째 약을 쳤을 때 살아남은 놈한테 태어난 2세대의 벌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벌레들 중에 또 걔네가 다 죽으면 좋은데 거기서도 또 살아남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2번, 3번, 4번 똑같은 약을 쳤는데 그 약에 계속 살아남는 놈은 결국 유전적으로 그 약의 강한 놈으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약을 쳐도 걔네가 죽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슈퍼 잡초, 슈퍼 박테리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살균제를 사용할 적에는 작용기작표를 보고 내가 이번에 1번에 해당하는 약을 쳤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뭐 2번, 3번, 1번이 아닌 다른 약을 쳐야겠죠. 이렇게 교차 살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쳤을 적에는 만약에 신경마비를 시켜서 죽는 약을 쳤다. 그럼 두 번째 칠 적에는 뭐 소화불량을 시켜서 굶어 죽는 약을 친다든지, 그 다음에는 뭐 근육마비를 시켜서 죽는 약을 친다든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농약을 박스채로 이제 사다가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내가 박스채로 어떤 특정 약이 많다고 해서, 혹은 그 약이 잘 붙는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쳤으면 다음번에는 다른 작용기작의 약을 치고 이렇게 교차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영농자재 신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올해 이제 농약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그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0년 넘는 작용기작 28번 연용으로 인해서 저항성 나방이 심각하다. 우리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농약 작용기작 표시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살충제를 놓고 보면은 28번까지, 1번부터 28번까지 벌레를 죽이는 28가지의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30번까지 몇 개가 더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서 말하는 28번 같은 경우는 그 약을 치게 되면 곤충들이 근육마비가 와서 죽는데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 애니충, 알타코아, 토리치, 프로큐어, 프레바톤, 빅배, 아마 농사 좀 지으신 분들은 한 번 이상 다 쓰셨던 약일 거예요. 근데 이 28번 작용기작의 약이 2010년도에 개발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그게 그 당시에는 신규 약제였겠죠. 그래서 쭉 10년 가까이 써오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이제 저항성을 갖는 나방들이 보인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은 올해 나방약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작용기작 30번, 가장 최근에 나온 30번 약이 주요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 작용기작 30번에 해당하는 살충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항성이 덜하다. 저항성 없이 쓸 수 있는 약제다라고 이제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18년 일본의 무슨 화학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농약으로 등록이 돼서 2019년도에 출시됐으니까 올해 이제 3년차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경로의 캡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회사에서 이 작용기작 30번에 해당하는 농약이 많이 또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 이제 농약방에 가서 살충제 주세요 하면은 예상컨대 이게 저항성도 없고 새로 나온 약이라 잘 듣는다고 많이 권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약만 또 계속 반복적으로 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약에 또 내성을 갖는 2세대, 3세대가 계속 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이게 저항성 없는 신규 약제라고 해도 내가 한 번 30번에 해당하는 약을 쳤으면은 다음번에는 30번이 아닌 다른 걸 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작용기작이 다른 약을 서로 교차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뭐 억대 농부 하지만 사실 억대 농부는 매출이죠. 매출이기 때문에 조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농약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뺀 순수익을 놓고 보면은 시즌은 몇 프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영비 중에 하나가 농약이잖아요. 요즘 뭐 새로 나왔다는 약일수록 또 가격도 더 비싸기 때문에 농약을 한 번을 치더라도 제대로 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 작용기작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농약을 칠 적에 효과를 더 극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어떤 잘 듣는다고 하는 특정 약을 박스째로 사다 놓고 그것만 계속 쳤다든지,
이러면은 약은 약대로 쳤지만 거기에 저항성을 갖는 벌레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값은 약값대로 들고 나는 농약 치는 또 수고는 수고대로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농약을 사실 적에는 이 작용 기작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은 요즘 고추 같은 경우는 칼라병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총체벌레를 잡는 게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가에서 정식하기도 전에 비닐하우스에서부터 벌써 총체벌레 약을 5번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칼라병 발생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5번 치면 뭐합니까? 만약에 그 5번을 똑같은 약을 계속 쳤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농약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작용 기작을 꼭 확인해서 교차 살포를 함으로써 농약 저항성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비닐하우스 5번 친 농가 뭐 제가 어떻다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그 작용 기작과 별개로 우리가 농약을 칠 적에 항상 예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농약이 그 벌레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벌레가 맞거나 아니면 벌레가 그 농약 묻은 뭐 잎이나 뭐 꽃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벌레는 있지도 않은데 농약만 주구장창 쳐봤자 돈은 돈대로 들고 나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작물이 됐든 땅이 됐든 농약을 치면 나가 됐든 환경에 부담만 더할 뿐이지 그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발생하는 시기를 잘 관찰을 해서 벌레가 있을 적에 약을 쳐야 되고 그래서 그 벌레가 그 약을 맞던지 그 약을 먹어야 된다. 그 약이 묻은 잎을 먹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똑같은 농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쓸 게 아니라 작용기작의 다른 농약을 교차로 사용을 해야지 효과가 배가 된다. 이런 얘기였었고요. 근데 예찰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규모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규모가 작아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엔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즘 스마트팜이 대세인데 지금의 스마트팜은 어떤 환경 관리나 양분 관리에 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벌레를 전문적으로 예찰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좀 격가지로 빠졌는데 예전에 제가 외국의 스마트팜 사례들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드론이 이렇게 아까 노지예요. 드론이 이렇게 딱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걔가 이제 고성능 뭐 카메라랑 어떤 그런 거를 장착하고 있겠죠. 드론이 하늘을 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밭을 딱 관찰해서 어떤 특정 부위에 식물 상태가 안 좋다. 그걸 뭐 온도로 체크하는지 뭘로 체크하는지까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걔 드론이 그걸 파악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부분만 가서 약을 딱 친다는 거예요. 약을 치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지금 우리의 농사는 어디에 진딧물 한 군데만 생겨도 약을 다 뿌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딧물 있지도 않은데 진딧물 생길까봐 미리 약을 치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드론이 됐던 뭐 로봇이 됐던 그런 기술이 나와서 인간이 예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기술로 병충해를 특히 벌레가 나오는 시점을 예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서 좀 그런 것 좀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게 개발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농약의 작용 기작에 대해서 제가 알고 또 조사한 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가까운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농약의 작용 기작이 있고 농약병의 작용 기작이 표시되어 있다는데 그거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아니 그럼 농약 살 때마다 그거 확인하느냐 그랬더니 확인 안 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 확인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농약방에서 알아서 줄 거란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농약방을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팔아서 이제 생업으로 하시다 보니까 뭐 이왕이면 마진 많이 남고 비싼 농약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 많은 고객들을 일일이 뭐 관리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뭐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한테 상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처방 받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농부인 내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의 가장 기본이 기록이라고 제가 작년에 영상에 떠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농약을 칠 적에도
항상 기록을 해서 내가 지난번에 어떤 농약을 쳤고 그게 이제 작용기작이 어떤 거였는 것까지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약을 반복해서 치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결국은 어 음 농가 경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농약은 농약대로 많이 쳤는데 병 와서 수확량 없으면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잘 체크해서 해야지만 어 농가 경영비도 좀 절감을 하고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떠들어 보았습니다. 저도 뭐 농약도 뭐 그쪽 관련 이렇게 자격증 시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화두만 던진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떤 건지 좀 작용기작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농약 구입할 적에는 꼭 다음부터는 필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농사하시는 어떤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날씨가 벌써 봄부터 이상 기온으로 여기저기 곡소리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음, 올 여름도 무사히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